이렇게 됐어야 할 것 같은데 처음 보자마자 그 점이 이상했었다 그때는. 사실 이제 딱 봤을 때 이제 뭐 상황 자체가 굉장히 뭐 당황스럽고 뭐 어이가 없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떠나서 그냥 생각을 다시 해봤을 때는 그게 제일 처음에 경황이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사했다는데 왜 상체는 물에 오래 젖었던 그런 흔적이 없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가지셨지만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가 없었겠죠?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인군 네네.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수색이 제대로 그날 당일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시 익사가 아니라 오래 물에 떠 있다가 차가운 물에 저체온증 같은 걸로 사망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그쵸,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부검을 하거나 사인을 밝힌다는 생각은 가족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 그 논의를 하긴 했었어요. 아. 병원에서 저희 그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때 당시에도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에서 부검을 해보면 익사인지 저체온인지 확실히 일단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이 상황도 되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 어떤 부모가 사실 다시 자식이 오면 칼을 대겠습니까? 그건 이해가 갑니다. 더군다나 이제 형은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어머님이 그걸 갑작스럽게 닥친 일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을 테고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부검 없이 그쵸, 네. 장례를 치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고 나고 한 1년 후에 유가족 중에 한 분한테 들은 이야기가 근데 부검을 한 가족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있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학생이 누군지가 진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네네. 알려달라고 했더니 가족들이 원치 않는다고 네네. 했었고 그걸 전해준 그 유가족은 부검 결과 사인이 익사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사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답을 안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또 이런 그 기억도 납니다. 초기에 그 며칠 이내에 네네. 발견됐던 학생들 중에 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물속에 오래 있었던 게 아닌 것 같다. 손발이 부어 있지가 않다. 너무 깨끗하다. 이런 네네. 주장을 하던 부모님들도 있었거든요. 예, 되게 굉장히 저도 많이 들었었고 저도 뭐 제가 이렇게 전 첫날이다 보니까 네. 오천이 외에 다른 학생들은 보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잠수부 분들께서 이제 네네. 수습을 하실 때는 이제 팽목항에서 이제 신원 확인할 때 많은 학생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보지 못했지만 그때는 이제 뭐 여러 친구들이 이제 보면서 많이들 이 친구도 똑같고 이 친구도 그렇고 왜 이렇게 그 물에 오래 있었던 흔적이 그렇죠. 왜 검사를 없느냐 않는데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뭐 우리 흔히 겪듯이 목욕하느라고 한두 시간만 그쵸, 있어도 이렇게 쪼글쪼글해지는 경우가 그게 전혀 없다. 과연 이 친구들이 익사한 게 맞나? 라는 이야기가 그때도 있었죠. 예. 근데 이제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이런 데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 그 형으로서 나오신 이유는 명백히 밝혀달라. 그렇죠. 이번에 네. 특별수사팀은 이걸 꼭 밝혀달라는 말씀이시고 임구라고는 다르게 또 권윤 케이스는 발견하고 수습하고 혹은 뭐 인공호흡을 하고 이런 관련된 자료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 그 14년도에 이제 그 진정서를 제출을 하고 그때 당시에 구조를 하면서 촬영한 영상이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진정서를 제출했을 때 강빈이 거는 영상을 받았어요. 최근에 공개가 됐지만 최종 영상이 예. 지금도 오천이 거는 이제 그냥 발견 당시 사진만 있고 뭐 이제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에 대한 뭐 정보도 없고 그냥 사진만 달랑 받았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가 그 서류를 받았을 때는 오천이 것도 그 CD에 영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4년도에 그 영상을 받았을 때는. 네. 그래서 영상을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때. 네. 시간이 지나고
그 CD로 확인해 보니까 경빈이 거만 영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도 경빈이 영상을 보고서 이제 충격을 좀 받아가지고 다시 물어볼 생각을 못했다가 최근에 이제 와서 그러니까 제 실수지만 최근에 와서 다시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오천이 것도 영상이 있지 않냐. 영상 혹은 과정, 그렇죠. 그런 과정. 예. 왜냐면 군 같은 경우에는 네. 임경빈 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발견하고 네. 그리고 발견했으니 당연히 심폐소생술 하고, 심폐도 예. 그다음에 그걸 찍고, 네. 그다음에 그걸 통신망에서 얘기하고 그쵸. 하는 내용 전체가 네. 있거든요. 네. 근데 바로 1시간 후에 발견된 권군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조치를 한 건지, 그쵸. 영상을 찍은 건지, 네. 예. 어떻게 한 건지에 대한 영상도 없고 기록도 거의 없는 네네네. 상황인데 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의문을 가지시는 거고. 네네네. 게다가 너무 깨끗하다, 그쵸. 상체가. 네. 그때도 생각하셨는데 그때 문제 제기할 생각을 못하셨고. 네. 그래서 혹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해경으로부터 네네네. 그건 이렇게 된 거라고 해명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없죠. 진정서는 이미 2014년에 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받으신 적이 없죠. 네. 그 14년도 12월에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서류와 그 이제 경빈 영상 그게 받은 전부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요. 동생에 관한 내용은 자세히 없더라. 네. 답변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지. 알겠습니다. 유가족들 중에는 이렇게 익사한 게 아닐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여전히 꽤 있죠. 그쵸. 꽤 굉장히 많이 계시죠. 꽤 많이 계신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계시죠. 아이들 상태를 마지막 아이들 상태를 본 사람들 중에 네네. 정말 물속에 오래 있어서 엑사가 맞구나 하고 납득된 분들 말고는 그런 분들 많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새로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 대목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따져달라. 정말 익사한 게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경빈이 자료가 지금 많이 이제 공개가 되고 당시에 이제 정황들이 다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첫날에 발견된 건 경빈이와 오천이가 시간이 간격이 짧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천이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주고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날 연달아 발견된 두 학생 중에 오천군의 형 권원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뒷이야기 좀 해보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청와대 들어가시기 전에 뵙고 처음 뵙네요. 예. 잘 지내셨어요? 저는 뭐 알아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 어제 제가 앞부분 좀 보다가 이렇게 진행될 것 같다. 덧대기 시작이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지체형을 멈췄어요. 사실은 아마 왜 이런 형식을 택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방송을 보면 기획이 되죠, 연출이 됩니다. 네. 질문하는 사람도 질문지도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해놓고 시작하는 게 순서도 통상 방송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진짜 맨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덧대기 시작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우리 작은 대한민국이라면서 대통령께서 처음에 말을 시작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정중한 말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정말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하지만 뭐 두서없이 얘기하는 국민도 계신 거고, 혹은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도 계신 거고, 혹은 자기의 분노, 혹은 뭐 고마움, 이런 모든 것들이 섞여 있었던 장소였었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 많죠. 근데 오히려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이 국민과의 대화에선 국민의 의견이나 제안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통상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기자들은 그렇게 묻지만 국민들은 제 생각엔 이런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많이 묻고.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거 그렇죠. 자기 민원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만큼 쌓아봤어요. 16,000장? 그리고 대통령 잘못했다고 이거 빨리 고쳐달라고. 네네.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보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를. 그래서 탁현민 전 행정관 본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계획이다. 왜냐하면 본인 스타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 큐시트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굉장히 꼼꼼하고 신경적이죠. 본인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형식은 굉장히 두려워한 거죠. 본인 스타일하고 전혀 다른. 사실은 왜 이런 그걸 선택한 거예요, 애초에. 저도 이제 방송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님께 가장 죄송한 형식의 맞습니다. 예. 왜냐면 모든 시장에 걸 밀어넣은 거 그분께 아니에요? 맞아요. 시장이 밀어넣은 거예요. 너무 그게 죄송하긴 했어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가장 큰 강점은 진심이고 진정성이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방송에서 어쩔 수 없이 큐시트라는 걸 만드는데 또 수많은 언론에서는 다 짜고 친다 뭐 여러 가지 또 의혹들을 제기하니 그럴 바에야 그냥 한번 아무것도 없이 해보자 했는데 대통령께서 오케이를 해주셔서 그거 진짜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뷰도 하고 인터뷰도 당해보고, 그러니까 질문도 하고 질문도 당해본 사람들만 아는 건데 상대가 무엇을 물을지 모르는 곳에 들어가는 불확실성. 거는 굉장히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렇죠. 자기 말 실수 하나가 큰 파급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건 두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획을 대통령한테 제안한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보고 저는요. 네, 죄송합니다. 진짜 그건 정말 죄송해요. 근데 그걸 받아주신 대통령님한테 참 감사하고요. 이걸 또 하신다고 했답니까? 그 기자간담회 자리도 여러 번 있었고, 전문가들과의 토론 자리도 여러 번 있었고, 또 3, 4모 국민들과 만나는 자리도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의 자리를 더 넓혀야 된다라고 요구들이 많으니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해보자. 그리고 본인은 늘 자신이 있으세요. 제가 정상회담을 들어가 보면 느끼는 건데 정해진 문제가 아닌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 번도 안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머릿속에 거기에 대한 정책과 방향성이 명확하다는 얘기거든요. 공부가 잘 돼 있다는 뜻인데. 네. 자기가 할 말에 대한 정의가 잘 있으니까 자신이 있다는 건데 본인이 자신 있는 만큼 말을 잘 하시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잘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잘하실 때도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캠프 시절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초기에 뵀을 때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을 보면 갈수록 이렇게 가다듬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손댈 곳이 없는 손댈 곳이 없는. 네. 뭐랄까요, 자신이 넘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생각해보지 않은 국정의 디테일이 없어서 뭘 물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 논의하는 자리에서 저희 참모들하고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정책을 뭘 하나 발표를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디테일을 지적하실 때가 꽤 있어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대통령. 그래서 참모들은 좀 힘드실 겁니다. 장관님들도 그렇고. 어제 근데 참모들 입장에서 뒤에서 지켜보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찔했던 순간 없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진행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질문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들이 그분들은 인생에 다시 올지 모르는 찬스니까. 그죠. 평생 한 번이라고 예. 생각하시니까. 근데 그 요즘에 기술이 좋아가지고 마이크를 다 타고 소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러다가 정말 이게 아수라장이 정말 돼버리면 어떡하나. 이던데요. 그러나 저는 마지막에 좀 감동이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딱 끝날 때는 모두 다 일어나서 박수를 크게 치면서 끝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행하는 동안에는 스스로 그러니까 서로들 자기 의견을 주장하려고 막 그랬었지만 끝날 때는 모두가 다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끝내는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수준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상당 수준이구나 하는 생각도 좀 그래서 들고 또 할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그거야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네요. 이제 대통령께서 하자 하면 하시는 거고. 왜 배철수 씨가 진행자? 그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왜? 이번에 이 국민과의 대화는 저희가 한 게 진짜 거의 없기 때문에 MBC에서 기본 컨셉만 얘기하고. 맞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다 MBC에서 했는데 이게 저희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딱딱한 컨셉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히 소화가 되니까. 이제 다만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 너무 딱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다 풀어놔도 되나 수준이었는데요, 어제는. 그래서 실제로 그 시작하기 전에 그 세 명의 MC, 두 보조 MC까지 합쳐서 세 분을 이제 찾아갔는데 걱정들도 좀 하시고 긴장도 좀 하시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런 자리가 처음이라. MBC 측에서는 끝나고 나서 만족스러워 하던가요? 자신들은? 본인들 의도대로 됐다고. 조금 걱정하더라고요. 반응이 어떨지. 국민의 반응은 어떻고 순간부터 청와대 반응은 어떨지. 도둑이 시작이 됐으니까. 청와대의 반응은요? 참모들의 반응은요? 끝에. 혹은 대통령 네. 본인의 반응은요? 뭐 본인의 반응은 오늘 이제 가봐야지 알 것 같고요. 어제 끝나고 나서 본인 바로 뭐 막 국민들하고 악수하고 사인하고 이러면서 빠져나가신 거라서 제가 여쭤볼 기회가 없었고요. 근데 이제 참모들은 하면서 이제 민감한 부분 얘기 나올 때 그럴 때는 좀 긴장도 되고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 근데 그거를 잘 넘길 때마다 서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사고가 나나 안 나나. 네네. 그래서 끝났을 때는 우리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박수를 치면서 끝냈어요. 잘했다. 네, 이 정도 정말 괜찮다. 아니 근데 사실 이런 포맷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아무런 조율 없이 300명이 무작위로 막 질문, 그것도 스스로 정해지지도 않더만요. 네, 맞아요. 그분들이 또 질문하는데 훈련되어 있는 분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직업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때로는 하고. 장황하게, 때로는 화내면서, 때로는 그냥 자기 주장만 하면서 자기 주장을 그냥